70대 후반의 연약한 여성. 김할머니는 작은 창가에 조용히 앉아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수십 년간의 고난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날카롭고 생기가 넘칩니다. 김할머니는 하나뿐인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가혹한 현실에 대비하지 못한 채 옷만 걸치고 아들에게 마땅한 삶을 선사하겠다는 결심만으로 차가운 세상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김할머니는 바닥 청소, 설거지 등 파출부로 새벽부터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힘든 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아들을 생각하면 늘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아들이 자신이 받지 못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돈을 아끼기 위해 종종 식사를 거르기도 했습니다. 재혼할 기회도 있었지만 오직 아들만을 삶의 희망으로 삼고 포기했습니다. 그녀의 희생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녀의 자랑이자 기쁨인 아들은 공부에 탁월했고 명문대를 졸업했습니다. 김할머니는 아들이 결혼한 뒤에도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일을 계속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은 사치란 생각에 조금이라도 목돈이 생기면 아들의 사업 자금에 보탰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파출부도 이제는 힘에 부쳐 1년 전부터 어쩔 수 없이 그만두고 아들 집으로 들어갔지만 가족들의 태도는 점점 냉담했고 손자 앞에서까지 대놓고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며느리는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여기 계시네요. 냉장고에 음식이 좀 있어요. 알아서 챙겨 드세요. 김할머니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어보니 거의 텅 비어 있었습니다. 손자는 할머니, 방에서 나오지 마세요. 금방 과외 선생님 오실 거예요. 아들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노년의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아들 식구들은 그녀를 무시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함께 식사도 거부하는 등 무관심했습니다. 며느리는 더 나이 들어 병이라도 걸리면 양로원에 버리겠다는 잔혹한 말을 하는 통화 소리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저녁 아들 가족들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할머니는 한 구석에 앉아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나도 늙어서 예전만큼 쓸모가 없다는 걸 알지만 난 항상 너희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해왔다는 걸 말하고 싶었어. 나 결코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아들과 며느리는 눈빛을 교환하며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식 하나만을 위해 내 앞으로 된 통장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살았지만 이런 대우를 받으니 너무 억울하다. 어머니,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우리는 바쁘고 어머니를 돌봐드릴 시간이 없어요. 엄마, 요양원처럼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들어가는 건 어때요? 항상 혼자 계시는 것은 안전하지 않아요. 아들 부부의 차가운 말에 김할머니는 서러운 마음을 감추기 위해 얼굴을 숙이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일어나 몸을 돌려 본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터져나올 것 같은 눈물을 겨우 참았습니다. 김할머니는 다시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나는 떠난다. 너나 내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내 결정은 내렸어. 내 걱정은 하지 마라. 예전에도 내가 관리해왔고 지금도 그럴 거야. 그녀는 방 안으로 들어와 침대 끝에 앉아 벽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외로움과 배신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김할머니는 몇 가지 소지품을 낡은 여행 가방에 넣고 그녀는 누구에게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보며 씁쓸한 표정을 짓고는 여행 가방을 집어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김할머니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혼자 살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이사 온 지 며칠 만에 점차 새로운 삶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동안 혼자 있는 것이 낯설고 적막하기도 했습니다. 늘 아들의 집에서 가족의 소음 속에 살아왔던 그녀에게 아파트의 고요함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 그녀는 오랜만에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할머니는 창문을 활짝 열어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부엌에서 직접 끓인 따뜻한 미역국과 갓 지은 밥을 준비해 혼자서 먹어보니 비록 혼자지만 자신을 위해 정성스레 만든 식사는 예전과는 달리 특별한 기쁨을 주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밥을 먹는 기분이야.
할머니는 혼자 중얼거리며 밥을 한 입 크게 먹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른 아침 산책을 나선 김할머니는 근처 공원에서 늘 아침마다 운동을 하던 사람들과 마주쳤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조용히 산책을 할 생각이었지만 어느 날 운동을 하던 중 할머니 또래의 친근한 여성들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이 시간에 산책 나오시나 봐요. 네, 그냥 조용히 산책하려고 나왔어요. 혼자 계시는 것 같아서 저희랑 같이 운동하실래요? 혼자 걷는 것보다 재미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김할머니는 매일 아침 이정숙 할머니와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공원에서 가벼운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스트레칭을 하고 가벼운 체조를 하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내 김할머니는 이 아침 시간들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사람들 속에서 김할머니는 새로운 인연을 맺었고 그들과 함께 웃고 대화하며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점차 활짝 열렸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많이 웃어본 것 같아요. 같이 사는 가족이 있어도 이런 시간은 꼭 필요하죠. 더구나 혼자 계시면 이런 시간이 더 소중할 거예요. 김할머니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 깊이 공감했습니다. 예전엔 가족을 위해 늘 바쁘게 살았지만 이제 그녀의 시간은 온전히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김할머니는 어느 날 아파트 단지 게시판에 붙어있던 수채화 교실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관심이 없었을 일이었지만 작은 모험을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지만 가족을 위해 살아온 그녀에게 취미생활은 사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간이 많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김할머니는 조금 들뜬 기분이 들었기도 했습니다. 첫 수업 날 김할머니는 조심스레 수채화 교실에 들어섰습니다. 강사인 윤 선생님은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반겨주었고 다른 수강생들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손끝에 감각이 살아났습니다. 연한 물감을 붓에 묻혀 하얀 종이에 색을 칠할 때마다 마음이 차분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매 수업이 끝날 때면 김할머니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들고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할머니, 너무 잘하고 계세요. 소질이 있으신데요? 색감도 아주 부드럽고 따뜻하네요. 윤 선생님 고마워요. 예전에 이렇게 시간을 보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제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 본 건 정말 오랜만이거든요. 수채화 교실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도 김할머니는 곧 친해졌습니다. 수업 후에는 종종 다 함께 근처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각자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나눴고 김할머니도 오랜만에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비록 과거에는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이제는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함께 수업을 듣던 박 여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김 여사, 다음 주에 우리 같이 등산 가실래요? 공기도 좋고 경치도 끝내줘요. 김할머니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한 번도 안 해본 일이지만 이제는 뭐든지 시도해볼래요. 등산날 그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단단히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산을 오르며 그녀는 상쾌한 공기를 들이마시고 푸른 하늘 아래서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새로운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정말 이게 내가 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새롭게 배울 게 많다니 참 신기하네요. 김할머니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혼자서도 행복하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도 충분히 충만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에 돌아와서는 자신만의 취미 생활을 이어가거나 창밖을 보며 차를 한 잔 마시는 여유를 즐겼습니다. 삶이 더 이상 과거의 희생과 후회로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며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창가에 앉아 그림을 그리다 문득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이야. 나도 이렇게 충분히 잘 살 수 있잖아. 어느 저녁 할머니는 아파트 단지 내 공원을 거닐다가 신혼부부로 보이는 이웃 주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저녁 산책을 자주 즐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중 남편으로 보이는 한 명이 웃으며 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늘 이렇게 환하게 웃고 계시니 우리까지 기분이 좋아져요.
혼자 사시는데도 참 여유롭고 즐겁게 사시는 것 같아요. 김할머니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게 막막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해요. 친구도 사귀고 하고 싶은 일도 하면서 말이에요. 김할머니는 아침마다 공원에서 친구들과 운동을 하고 오후에는 수채화 교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때때로 등산을 하거나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지만 그 시간도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가꾸어가며 매일매일 작은 행복을 찾았습니다. 더 이상 자식에게 의지할 필요도 그들에게 무시당할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김할머니는 이제 누구보다도 당당하고 평온하며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했습니다. 삶은 여전히 그녀에게 많은 것을 요구했지만 김할머니는 웃으며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태어난 듯한 기분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구독자 여러분, 시청해주신 분들에게 행복한 나날을 기원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